자, 이번 시간에는 원소의 몰락을 통해서 충언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충언보다는 아부를 좋아합니다. 아부는 자신을 지켜주기 때문에 기쁘게 하지만 충언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려 기분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만하고 오만할수록 더욱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승진을 잘 하지만 반대로 충언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윗사람으로부터 배척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부가 달콤하고 충언이 쓰다고 하여 충언을 거부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제갈 길을 가지 못해 파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원소는 충언을 싫어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명문가 출신이어서 오만하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소는 그 당시 명망이 높아 조조보다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조는 원소 세력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허나 두루 패권 싸움이 진행되면 될수록 조조는 더 강해졌고 원소는 패색이 더 짙어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강동의 강호 손책이 죽자 조조는 강동을 달래기 위해서 손책의 동생 송건을 강동의 태수로 임명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원소는 자신과 손잡은 강동이 조조의 손에 넘어간 것에 분개하여 조조를 치기로 마음먹습니다. 원소는 70만 대군을 관도로 향했습니다. 그때 전풍이 원소가 서두르면 큰 화를 당한다는 글을 올렸으나 원소는 그런 전풍을 죽이려 했습니다. 마침내 기선을 잡기 위해 원소의 70만 대군과 조조의 15만 군이 대격돌을 벌였습니다. 전풍의 말대로 군량과 마초가 불리한 조조군이 빨리 승부를 내기 위해서 싸움을 서둘렀습니다. 처음 전투에서는 군사가 많은 원수군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조군은 이미 군량이 바닥나서 급히 군량을 보내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조조의 친구인 허유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허유는 그 편지를 갖고 원소에게 가 조조가 관도에 머문 지 오래되니 지금 허창을 친다면 쉽게 허창을 얻을 수 있고 남은 군사로 조조를 친다면 조조를 사로잡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소는 조조가 꾀가 많으니 그것을 믿을 수 없고 자신을 유인하기 위한 수작이라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허유를 조조의 친구라는 이유로 내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허유는 충언이 도리어 귀에 거슬리고 하니 상대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자결까지 하려 했으나 주변이 말리면서 어차피 원소가 질 것이니 조조를 찾아가라고 충언하였습니다. 그래서 허유는 어차피 원소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니 차라리 조조를 찾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찾아가자 조조는 맨발로 뛰어나가 허유를 맞이하였습니다. 조조는 허유에게 원소를 묻지를 계책을 묻자 허유는 원소의 군량을 불태우면 3일도 못 가 원소를 무찌를 것이라고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허유의 말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럴 즈음 원소의 책사 저수는 원소에게 군량이 있는 곳을 지켜야 한다고 탄원했습니다. 그러나 원소는 귀에 거슬린다고 하여 그것을 거부하고 저수를 엄히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저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날 밤 조조는 기습하여 오소에 있는 원소의 군량미를 모조리 불살릅니다. 한편 원소는 장중에 있다가 북쪽의 하늘에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오소가 함락된 것을 알고 급히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그 회의에서 봉기는 조조가 오소를 공격했기 때문에 본진이 텅 비어 있으니 그곳을 공격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장학과 고람이 봉기의 말을 듣고 출전하였으나 조조군의 매복에 걸려 군사 태반을 잃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봉기는 자신의 말에 따라 출전한 장합과 고람이 두려운 나머지 원소에게
그 두 사람이 항복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소는 대노하여 그들이 돌아오면 목을 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장학과 고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학과 고람은 조조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조조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조조군이 계책을 써 원소의 본진을 급습하니 원소는 간도 싸움에서 수십만 대군을 잃고 가복도 못 잊은 채 겨우 군사 800명과 도망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시 군사를 모아 기주로 돌아오는 도중 원소가 전풍의 말을 들었어도 이렇게까지 화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원소 군사들의 통곡 소리를 듣게 됩니다. 원소는 그 말을 듣고 양심에 찔려 깊이 후회하였으나 봉기가 전풍이 원소가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웃었다고 거짓말을 하자 원소는 되지 못할 놈이라고 하면서 결국 전풍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전풍은 속이 좁으면서도 충성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소가 패배하면 반드시 부끄러워서라도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풍은 원소가 보낸 칼을 받고 대장부가 주인을 잘못 알고 섬겼으니 누구를 원망한단 말인가 라는 말을 남기고 자결하였습니다. 다시 원소는 세 아들까지 합세하여 조조와 싸움을 했지만 한번 기울어진 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조에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원소는 쓰라린 패배에 매우 괴로워하며 세 아들을 껴안고 통곡하다가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큰아들인 원담을 하지 않고 막내인 원상을로 정함으로써 후계 싸움의 불씨를 남긴 채 결국 원소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원소는 충원을 거부하다 초반 승세를 굳히지 못하고 결국 조조에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전풍과 허유, 저수라는 충신의 말은 듣지 않고 봉기와 같은 아청꾼의 말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원소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여 판단력도 흐리고 결단성이 없는 데다 속이 좁아 달콤한 아부를 좋아하고 충언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반면에 조조는 어떻습니까? 조조는 빠른 판단력과 결단력,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받아들이고 들어주는 포용력에서 원소에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열세를 딛고 극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다수 우리는 원소처럼 아부를 좋아하고 충언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언은 쓰지만 충언 속에서 자신이 미쳐보지 못한 것을 배우려 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원수가 친구보다 낫다는 것은 원수는 자기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잘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비자는 충언은 입에 쓰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약을 애써 삼킨다. 그렇게 해야 병이 낫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충언이 쓰다는 것은 충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존감 때문에 상대가 분명 옳은 말을 하여도 반감을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함부로 충언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충언을 할 때는 반드시 겸손한 자세로 해야 하고 칭찬이 따라야 합니다. 신중하지 못한 즉각적인 충고는 상대를 분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분노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당한 선에서 그만두어야 합니다. 특히 윗사람에게 하는 충고는 원소가 보여주는 것처럼 더더욱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비자는 임금에게 득이 되는 충언은 귀에 거슬리고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성스러운 임금이 아니고서는 바로 듣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말하는 것을 어렵게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즉 한비자는 함부로 충고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윗사람에게 충언을 할 때는 반드시 신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신임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윗사람은
자기를 비방하는 것으로 오해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임금을 신임을 얻은 후에 바른 말을 가난하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충언을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득불 증거할 때는 생각하여 충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자존감을 건드리지 않고 먼저 좋은 점을 말한 다음에 충언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